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금의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결국에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고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 쪽에서 하락이 나온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CS 윈드, CS 베어링,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 묶여있는 것들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 앞으로도 성장적인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아쉬웠던 흐름,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 미국 시장에서 올라와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지금 1300원 아래로 1294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지금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진단 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좀 봐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6월 30일 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시제는 제가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서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고 이 액세스 바이오를 우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어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요, 6월 30 어제 다음 후보군은 액세스바이오 뉴스 나올 건가 보네요. 엔간한 진단키트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시간차가 있을 뿐 다 출시를 하겠죠. 근데 막차 타는 종목들은 시세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라고 어제 남겨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의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이 지금은 뭐 윗꼬리를 달고 뭐 음봉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고가를 놓고 보면은 12%대 고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잡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벤트를 열어 드렸어요. 뭐 시장도 이런데 우리가 뭐 회비를 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3개월에 33만원, 1개월 하시면 1개월에 뭐 11만원 꼴이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또 드리면은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요. 오늘의 단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 7월 1일 다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다스코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써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옴시티가 500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시티 요게 굉장히 최근에 핫했다 이거예요. 최근 급등한 뭐 히림이라든지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 관련주고, 과거에 사우디랑 카타르에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모습 자체가 있는데, 이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다스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4호선 역사 건축물 내외 장제 공급이라든지 설치 공사를 했던 과거 이력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시장에서도 뭐 4.44%, 기분이 안 좋네요. 4.44%의 뭐 수익적인 부분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먹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은,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6월 16일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VIP 방에다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6월 16일 영상을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자율주행
요쪽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피런티어 간단하게만 뭐 이렇게 30%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뭐 당연히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 들어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갈만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사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PC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다소나마 좀 높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마이크론의 이제 부진한 반도체 수요 전망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리 거론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선반영된 점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은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늘 최근에 강조드린 외국인 매매 동향에 우리나라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억울해요. 외국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포인트는 외국인 매매 동향, 요거를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면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을 보면은 어차피 시장은 항상 반복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만 연속해서 내리면 당연히 우리가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일단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고 유가도 내렸던 부분, 그래서 당장은 어차피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린 다음 날은 오전에만 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환율 기대감에 외국인이 지금까지는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수로 돌면은 시장은 어제 내린 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 시장을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그래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좋기는 좋았어요.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2차전지 쪽이 밀리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 2차전지 쪽이 밀리다 보니까는 코스닥 지수는 낮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2차전지 쪽이 오늘 같이 반등을 하면은 지수는 2%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석적인 부분을 해드리면은 2차전지 하락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더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없으신 분들은 이번 하락이 기회다. 이거를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거를 좀 악재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재검토한다, 검토를 해서 다시 투자를 한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엎어지거나 뭐 아예 투자를 철회를 한 것도 아니고 재검토잖아요. 그러면은 재검토 때문에 내린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주느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제의 하락도 그렇고 그때의 하락도 그렇고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판단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저점이 나오는 거를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다시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시장이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건강한 섹터, 건강한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같이 그때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이번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폭락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준 1등 섹터가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가 만약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수 추가 하락에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 다음 주라도 돌려세우면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게 화요일날 돌려세울 겁니다, 수요일날 돌려세울 겁니다,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때려 맞추는 게. 그래서 때려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대로 쭉쭉 밀리면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의 지수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근데 특별히 악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재검토 외에는 다른 거는 딱히 보이는 거는 없어요. 그나마 어제 나온 뉴스가 독삼사에서 뭐 현대, 기아 견제 시작한다, 뭐 요런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악재성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LNF, 첨보, 삼성, SDI, SKC, 코스모 시리즈, 대주전자 등등 해서 관련주만 100개는 좀 좋게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하락적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분할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 히토류 미중 무역 분쟁 대장주들인데 왜 오르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의 태양광 업체 견제 뉴스는 어제 나온 건데 오늘 급등을 하는 거는 좀 의외인 부분이 있고, 뭐 후발주는 뭐 티플렉스 요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건설주에서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정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중소형 건설주는 범양건영 요 정도가 보이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도 철강 쪽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조선 쪽도 그렇고 이쪽도 지수 하락 전환하면서 도로 다 밀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가격대 고민 없이 그냥 중장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당장 갈만한 거는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내용,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내용이랑 차트가 결국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스코도 지금 뭐 큰 폭으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는 당연히 5일선 지지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짧게라도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짧게라도 끊어서 또 다음 거 넥스트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뭐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CS 베어링, CS 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항상 종목들마다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적인 부분이 달라요. 당연히 뭐 대형주는 대형주 잡는 방법이 있는 거고, 중소형주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을 잡는 방법은 다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두산 중공업일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게, 무조건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RSI 30 이하에서 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저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RSI 30 이거 기다렸다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RSI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오늘 57.37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저는 안 사요. 근데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바닥권에서 샀는 게 굉장히 좀 편하다. 이게 뭐 지금 당장에 RSI 30을 뭐 찍고 좀 V자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뭐 종목들마다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SI 30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V자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좀 추천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RSI 30 여기 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죠. 자, 그리고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요렇게 뭐 하락이 음봉으로 좀 나온 부분은 있는데, 제가 항상 좀 좋아하는 차트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하락이 나오든 횡보를 하든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쏘아 올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림이 좀 굉장히 좀 허접한데,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불기둥으로 한번 쏘아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식으로 횡보를 해서, 횡보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노려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밑에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할 때 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락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여기서 어느 정도 밑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 위에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좀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목표 비중 자체를 기존에 32에서 40으로 상향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절차를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 자체가 좋은 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인 육상 풍력에 비해서 뭐 입지 제약에서도 당연히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유럽에서 이렇게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신재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자체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메탈 가격이랑 운송비 이런 비용 상승은 안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증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확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막 에너지 대란 오고 막 미치겠다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좀 러시아에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이 2030년도까지 좀 비중을 20에서 25% 수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5%였는데 비중을 20에서 25% 수준까지 확대될 걸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내 수요도 굉장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수한 미국이랑 포르투갈 공장의 생산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률도 당연히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성장적인 부분은 뭐 더 두말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풍력도 있지만 원자력으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기대랑 원자력에 대한 기대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성장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하락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다지는 거를 보고 횡보 구간에서 남들이 관심이 좀 없을 때 슬금슬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 여기서도 정말 작기는 하지만 이만큼의 횡보 구간을 만들고 상승적인 부분, 여기서도 좀 들쑥날쑥 하기는 하지만 횡보 구간을 만들고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횡보를 하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은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